자, 질량 중심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질량 중심을 갖다가 센터 오브 매스를 하는데 보통 CM이라 하죠, 그죠? CM이라고 표시하는데 CM. 어떤 이제 물체가 있게 되면은 두 개 이상 입자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질량 중심, 그죠? 찾게 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서커스 단원 같은 경우 사람을 갖다가 들어올리잖아요, 그죠?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다리를 해서, 그죠? 이 밑에 있는 사람이 팔을 해서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팔을 해서 든다 할 때 사람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느냐? 사람의 무게중심은 정상적인 사람은 요 배꼽 이 부분 그쪽이 되겠죠, 그죠? 배 부분 이 정도 되겠죠. 구하는 공식은 평균 된다 생각하면 돼요. x에 대한 평균. 질량 곱하기 길이, 요 질량 곱하기 위 좌표 쪽 x, x1, x2, m1, x1, m1, x1, m2, x2에서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면 요 x의 평균이 되겠죠, 그죠? 많아지면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개수가 많아지면 시그마가 될 거고, 이게 이제 어떤 연속적인 물체, 이렇게 생긴 물체가 있다 치면 이 물체의 질량 중심을 찾는다. 그럼 x에 대하다 치면 이걸 갖다가 다 쪼개죠, 그죠? 다 쪼개고, 쪼개고 나면 쪼갠 질량이 dm이 될 거고, 그죠? 이 부분에 여기서부터 x 값이 얼마냐? 그럼 x dm에다가 다 더하면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요 변이가 될 거고, 어떤 값이 될 거고, 이걸 갖다가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면, 거죠? 그럼 이게 x의 평균이 되겠죠. 평균인데 이걸 우리가 x cm 센터 매스 질량 중심 공식이 쉽죠, 그죠? 3차원 공간에 이렇게 적으면 돼요. x, y, z니까 벡터 r의 센터 매스는 위치 벡터는 인테그랄 다 쪼개고, 그죠? 쪼갠 걸 갖다가 그것의 위치 벡터 어떤 물체겠다 치면 요것의 질량 중심 어떻게 찾느냐? 다 쪼개요. 그러면 쪼갠 각각의 요 위치 벡터가 있을 거고, 그죠? 요것의 질량이 있을 건데 요것의 질량에다가 위치 벡터를 곱해서 다 대주고, 그죠?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면 쪼갠 것을 다시 대주면 이제 전체 질량이 되겠죠, 그죠? 전체 질량.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나누고, 그죠? 그 다음에 더해주고 썸하는 거, 그죠? 미분, 적분을 갖다가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죠. 금방 설명한 거죠, 그죠? 각각의 위치 벡터에다가 질량을 해서 다 대주는 거.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적분으로 적는 게 맞아요. 적분으로. 이제 물체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치면, 그죠? 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하나 다 1, 2, 3, 4, 뭐 M1, M2 다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서메이션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테그랄을 표현되는 게 많아요. 이게 이제 최종적인 결과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 그림 있죠, 그죠? 그림으로서 항상 여러분들이 쪼개고 위치 벡터에서 R에 DM에서 적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쪼갠 질량 다시 대주면은 전체 질량분은 1에서 R에 DM 이렇게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렌치, 스패너를 갖다 예를 들어 같으면 스패너의 무게중심을 어떻게 찾느냐? 3차원 이체 공간에서 어떤 물체를 갖다가 있으면 이것의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세 점을 갖다가 묶을 수 있는 세 점을 찾고 이 한 점에다가 실을 매달아서 이걸 매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매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제 질량 중심이 있다, 질량 중심이 항상 여기 위에 놓여야 된다. 여기를 묶으면 어떻게 되느냐? 질량 중심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점에서 이렇게 연결한 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한 선에서 두 개 만나는 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항상 질량 중심이 돼요. 여기를 매달고 여기를 매달고 여기를 매달고 세 군데가 매달면 항상 만나는 점, 이게 세 점입니다. 센터 매스죠. 질량 중심.
센터 오브 매스가 하게 되지만 사실상 보면 우리가 이제 무게중심을 말이 더 많이 쓰죠. 그죠? 센터 오브 그래비티, 중력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센터 오브 매스에 어떤 질량이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하고 그죠? 문제를 많이 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체가 이제 이게 이제 부직이 났는데 이게 이제 좀 무겁고 그죠? 가볍고 두 개 질량이 있을 때 아무래도 질량 중심은 센터 오브 매스면 이쪽 무거운 쪽이 가깝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내가 힘을 딱 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회전하지 않고 그냥 쭉 나가요. 당연하겠죠. 그죠? 쉽게 말해서 같은 무게에 치면 같은 무게 두 개 연결 아령이 치면 내가 여기를 딱 치면 가운데를 치면 이게 아령이 그냥 똑바로 갈 건데 여기에다가 조금 내가 위쪽에 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위쪽에 치면 이게 회전하면서 그죠? 이렇게 돌면서 나간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요 센터 엄에서는 항상 직선으로 가요. 중력이 없다 가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수선을 내리면 그죠? 이렇게 씩씩 보면 돌아가는 각도 있겠죠. 그죠? 이게 돌아가는 각도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질량 중심은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물체가 회전하는 걸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 X표백의 센터 매스에 파리가 한 마리 앉았다. 파리가 앉았다. 파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딱 치면은 그냥 쭉 바로 가는 거 보였겠지만 그죠? 이게 회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보이겠죠. 여기 파리 입장에서는 그냥 가니까 이게 회전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 보일 거고 여기 보면은 회전을 그러니까 딱 보면 이게 그냥 딱 치기에 의해서 이게 회전하는 거 자기 중심으로 해서 도는 걸 보이는 거 회전하는 걸 만약에 이제 여기를 치면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 이렇게 회전하겠죠. 아래로 중심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센터 매스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체가 이와 같이 질량 중심이 움직이는 뱅진 운동 센터 매스 뱅진 운동 플러스 요 센터 중심으로 한 회전 운동이 두 개가 결합된 형태로 해서 이 물체가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7주부터는 다시 회전 운동을 갖다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구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게 이제 야구 같은 게 센터 매서 여기인데 우리가 이제 배트를 휘트려서 여기 힘을 주잖아요. 그죠? 힘을 주기 때문에 요 회전 중심은 또 달라요. 회전 중심이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힘을 줘서 센터 매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야구 했을 때 요 야구 배트가 이 휘는 기라든지 이게 완벽하게 그죠? 야구를 갖다 좀 여러분들이 야구를 갖다 했을 때 배트에 공이 와닿았을 때 이 반발이 최고로 잘 되는 데가 이게 이제 스위스팟이라는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야구 배트가 휘는 게 일정해요. 근데 이제 잘못 맞아서 이런 데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배트가 진동이 굉장히 심해지고 손도 아프고 그죠? 심한 경우는 배트가 이제 부러지는 거예요. 그죠? 배트가 부러지는 경우. 스위스팟 맞으면 딱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야구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딱 맞는 소리가 그죠? 달라요. 이게 닿는 소리가. 그럼 딱 듣는 순간 이게 타자나 투수 같은 경우는 홈런이구나. 안 그러면 이제 투수 같은 경우는 아이고 잘못 던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딱 소리 들으면 이제 이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아스 같은 경우에는 딱 소리 듣고 그죠? 방향 보고 바로 그쪽으로 본능적으로 뛰어간다. 훈련에 의해서. 뛰고 나서 생각해요. 프로야구 선수들은 여러분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9-7호 같은 이제 풀어볼 건데, 이와 같은 삼각형의 세 변이 있고, 각 꼭지점이 1km, 그 다음에 1km, 그 다음에 2km, 1km, 2km,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그러니까 이 세 입자가 이루는 개의 무게중심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x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x의 평균은 일단 전체 질량 1 더하기 1 더하기 2고 그죠? 여기서 x는 1이죠. 그죠? 1 곱하기 1이고 요거는 1 곱하기 2고 2 곱하기 0이죠. 그죠? 그래서 4분의 3이 되겠죠. 4분의 3.
그다음 이제 y 평균은 1 더하기 1 더하기 2고 그죠? 요거는 0일 거고 그죠? 요것도 0일 거고 요거만 2 곱하기 2가 돼서 1이 되죠. 그래서 4,3 1이 되는 거예요. 좌표 평균을 찾죠. 이걸 갖다가 벡터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x 방향에 대한 벡터는 i, y 방향에 대한 벡터는 j. 그래서 이걸 갖다가 4분의 3 i 더하기 j 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똑같은 식이죠. 그죠? 4분의 3 0.75니까. 중복 중심 구하는 거 쉽죠. 그죠? 이런 같은 경우. 이것도 조금 이제 복잡한 게 막대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1차원 문제거든요. 1차원. 그 다음에 이제 2차원, 3차원 이제 해서 무게중심 구하는 게 점점 복잡해집니다. 자, 1차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길이가 L이고, 그죠? 질량이 M이 막대기에 있을 때 여기서 무게중심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그냥 답은 바로 넣어줘, 그죠? 반이겠죠, 그죠? 딱 중심 2분의 1이 답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풀어서 이제 제대로 풀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쪼갠다 했죠, 그죠? 쪼개요. DM을 갖다 쪼개야 되는데, DM을 쪼갠 질량을 구해야 되는데, 쪼갠 것의 질량을 갖다가 이 라무다를 더해요. 그래서 라무다를 더해가는데, 라무다가 뭐냐면은 선밀도래요. 선밀도. 무슨 얘기냐면은 라무다에다가 길이를 갖다가 선길이 더하면 이게 전체 질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라무다는 어떻게 되죠? 전체 질량을 갖다가 길이로 나눈 걸 갖다가 이게 되는 거예요.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 이렇게 되죠, 그죠? 라무다. 그래서 이걸 갖다 자른 길이를 갖다가 dx를 갖다가 라무다를 곱한 걸 갖다가 우리가 dm을 한다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자르고, 그죠? 그래서 이게 질량이 라무다의 dx예요. dx. 요게 이제 위치가 x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뭘 했냐면은 요 x의 평균은 인테그랄 x의 dm분의 그죠? 아까 전체 질량이었죠, 그죠? 그래서 전체 질량 x dm이 뭐냐면 라무다의 dx예요. 라무다의 dx. 근데 이제 우리가 자른 게 쭉 짜겠죠, 그죠? 이렇게 쪼개고 나서 요 쪼갠 dx고, 그죠? 위치가 x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쪼갠 요것의 x좌표가 x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x가 어디서 어디까지? 0부터 l까지 요 길이가 l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쪼개는 거예요. dm 찾는 거예요. 이거 적분은 이제 굉장히 쉽죠, 그죠? n분의 라무다가 될 거고, 인테그랄 x의 dx니까 이거는 얼마죠? 2분의 1 x제곱이겠죠, 그죠? 제로에서 l에서 2 n분의 라무다의 l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라무다 l이 얼마죠? 라무다 l이 m이죠, 그죠? 라무다 l이 m이니까 이게 m이 하나 돼서 2분의 l이 되는 거죠.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막대기가 군질이 하나 있어. 단위 길이당 질량이 라무다 알파 x. 이 라무다가 알파 x가 되는 변할 때 질량의 x 좌표의 L 값을 구하여라. L 값은 이 막대기가 가면 갈수록 알파 x에서 가면 갈수록 이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죠? 삼각형을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가면 갈수록 무거워지니까. 물론 이 폭은 무시해야 돼요. 무시할 수 있고. 그러니까 끝이 갈수록 길이가 멀어지면 멀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른 그래서 질량이 이제 dm인데 이게 이제 라무다의 dx인데 라무다가 뭐냐면 알파 x예요. 알파 x dx가 되는 거예요. dm이. 그러면 이제 x의 dm의 인테그랄 전체 질량이었죠, 그죠? 그러면 0에서 l까지 알파 x dx예요. 요것만 따지면 그러면 알파 x에 알파 x가 들어가 알파 x 제곱이 되네, 그죠? 3분의 알파 L 3승이 되겠죠, 그죠? 계산하면 알파 어떻게
계산도 두 개 나오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알파 x의 dx니까 알파가 지금 알파나 x가 x에서 이게 x제곱이 되죠. 그죠? 알파 x제곱. 그래서 계산하면 알파 l 3승이 돼요. 요 계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빠뜨린 게 있는데 여기랑 양쪽을 적분한다 쳐봐요. 그럼 이게 앞에 식은 다 질량 쪼개기 전체 질량이 돼야 될 거고, 그죠? 우리 정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알파보다 알파 x죠, 그죠? 알파 x의 dx인데 여기 제로에서 l까지 다 더하면 전체 질량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x의 dx는 얼마냐면은 2분의 알파 l 제곱이 돼요. 이 식에서 알파 l 제곱이 2분 알파 l 제곱이 m이니까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는 L 3승분의 L 제곱분의 2m이 되죠. 그죠? 이걸 집어넣으면 x바는 얼마 되느냐? 3분의 1 알파가 지금 L 제곱에 2의 m이고, 그죠? 3분의 L 3승이니까 밑에 m이 있었죠. 그죠? 그럼 mm 없어지고 3분의 2의 l이 돼요. 3분의 2의 l. 3분의 2의 l 넣죠. 그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삼각형에서 삼각형 무게중심 어디 있죠? 2대 1이죠. 그죠? 2대 1이니까 뭐 본능적으로, 그죠? 이 전체 길이가 l이니까 3분의 2l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구해도 상관없어요. 좀 더 이제 책에는 없지만 또 다른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노는 문제 중에서 한 변의 길이가 2인 이런 블럭이 3개 쌓여있어요. 이 평면이 쌓여있을 때 요 3개가 이루는, 그죠? 1, 2, 3가 이루는 요 녹색으로 칠한 거죠. 녹색으로 칠한 요 부분의 무게중심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럼 이제 첫 번째 이 평면에, 그죠? 무게중심은 여기 가운데 있겠죠. 그죠? 1,1일 거고, 그죠? 두 번째는 요 가운데 x는 1이고, 그죠? y는 여기니까 3이 되겠죠. 그죠? 중심이 여기니까 3이 되겠죠. 그죠? 세 번째는 3,1이 되겠죠. 그죠? 3,1. 그 다음에 이것의 질량을 갖다가 뭐 면적으로 따졌을 때 다 4로 볼 수 있겠죠. 그죠? 4. 면적이 비례하니까. 그러면 이제 전체 면적은 얼마냐? 12가 되겠죠. 그죠? 12. 전체 면적이 12가 되겠죠. 그죠? 11로 해야 되고, 1로 나왔네요. 제가. 1로 할게요. 그럼 1로 넣으면 이것은 면적이 질량이 1, 이것도 1 치면은 요 세 개 질량 더하면 3이죠. 그죠? 3이고 요것의 x 좌표는 x 1 곱하기 1, 요것도 1 곱하기 1, 요거는 이제 1 곱하기 3이 되죠. 그죠? 세 번째는 1 곱하기 3. 그래서 3분의 5가 돼요. 그 다음에 이게 xy 대칭꼴이죠. 그죠? 이렇게 대칭이니까 질량 중심이 여기에 y도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또 설명하느냐, 하나 더 설명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내가 여기다가 가짜로 채워요. 가짜로 내가 어떤 무게 이만큼 있잖아요. 그죠? 요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 여기를 갖다가 채우고, 그죠? 그러니까 사각형을 만들고, 큰 사각형,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사각형, 그죠? 두 개를 갖다 겹쳤다고 생각하는데, 요 빨간 사각형이 무게가, 질량이, 그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질량은 없거든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제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하면 이 부분 없어서 날아가 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여기 4kg짜리 질량에다가 1kg짜리 두 개를 더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 4kg짜리 질량의 중심은 여기겠죠. 그죠? 요거는 2,2가 질량 중심이 될 거고, 요 빨간 것이 먹어줘야 질량 중심은 3,3이 되겠죠. 여기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질량을 더한다 치면 4에다가 빼기 1, 마이너스 1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4 곱하기 1을 하고 그죠? 여기서 질량 중심 x 4 곱하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3 마이너스 1 곱하기 3 하면은 3분 5가 나요. 여기서 구한거하고 똑같겠죠 그죠? 근데 이걸 제가 또 왜 또 설명드리냐면은 실제 이제 시험 문제 잘 오는 문제인데 이게 다른 이제 뭐 기술고시 이런 데서 잘 오는 문제인데 질량 중심을 갖다 이와 같은 걸 구한다 할 때 다 쪼개서 그저 적분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요 큰 원에서 이걸 갖다가 빼낸 거죠, 그죠? 빼낸 거.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로 놓고 그죠? 밀도를 여기는 플러스 1로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두 개 더해지면은 큰 플러스 1에서 여기 더해지면 여기 없는 걸 더해 호가 똑같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질량은 이제 면적이 비례하니까 요것의 반지름을 갖다가 2로 잡았을 때 반지름 2 그럼 요것은 이제 1이 되겠죠 그죠 1 그래서 요것의 질량 중심은 마이너스 1 제로고 그죠 요것의 질량 중심은 제로 제로겠죠 그죠 큰 원 질량 중심이 여기겠죠 그죠 당연히 요것의 중심은 여기일 거고 플러스 1 제로 플러스 1 제로 대신에 이제 이것의 질량은 4파이가 될 거고 그죠 요것의 질량은 면적이 파인데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질량 중심 어떻게 구하느냐? 요 B끝쯤 요거 있잖아요, 그죠? 파란색을 친 요 부분의 질량 중심 어떻게 하느냐? x바는 전체 질량 4파이에서 파이를 뺀 거죠, 그죠? 그럼 전체 이제 요거 면적이 될 거고 4파이에다가 제로, 그죠? 여기 중심이 제로니까 요건 이제 1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파이 1. 그럼 마이너스 3분이 돼서 이것의 질량 중심이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정도 돼요. 여기가 질량 중심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죠? 물론 y는 대칭이기 때문에 y는 제로가 되겠죠. 그죠? y바는 제로. 왜? 아래로 대칭이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혹시나 당할까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입자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 이 입자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위치 벡터는 그죠? 질량 중심은 이와 같은 식으로 주어지고 양쪽을 갖다가 우리가 미분하면 질량 중심 움직이는 벡터가 나올 거고 요거는 이제 각각의 개개의 입자가 그죠? 움직이는 것 갖다가 다 더해지게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전체 질량 m 라지 m 곱해주면 전체 운동량을 갖다가 더해진 거는 뭐냐면은 전체 운동량에다가 질량 중심이 움직이는 운동과 같더라. 이게 당연하겠죠, 그죠? 어떤 입자들이 이것들이 막 움직여요. 사방으로 막 움직인다 치면 요 모든 물체의 운동량 P1부터 Pn까지 다 더한 거 있죠, 그죠? 운동량을 다 더한 것은 요것의 질량 중심이 있을 거고, 그죠? 질량 중심이 움직이는 운동에다가 전체 질량을 곱한 거 똑같더라. 정의니까 당연하겠죠, 그죠? 평균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 미분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dp는 df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vcm은 acm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되잖아요, 그죠? 그거 나타낸 거예요, 가속도. 그러니까 모든 물체의 가속도는 모든 힘을 다 더한 거 똑같다는 거죠. 물론 이런 식들은 여러분들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식에서 이제 이론적으로 중요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적용시켜 보면 이제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VS 충격량을 줬을 때, 그죠? 충격량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운동량이 베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보자기 안에 탄성이 아주 좋은 공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들어있고, 막 이게 꽉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얼마든지 움직일 수도 있고, 이제 뭐 이게 아주 탄성이 좋은 이렇게 막으로 쌓여 있는 상태에서 내가 힘을 갖다 줘서 탁 치면 어떻게 되죠? 막 찌그러지겠죠, 그죠? 찌그러지는데 내가 힘을 주게 되면 이게 이제
굉장히 단단한 물체 같은 경우에는, 그죠? 단단한 물체인 경우는 내가 힘을 딱 주게 되면은 이 모양이 안 베끼고, 그죠? 전체적으로 그냥 유지되면서 이렇게 날아갈 건데, 이게 탄성이 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딱 찌그러든다고요. 찌그러져. 이게 이제 찌그러져서 탄성에서 막 출렁거리면서 이제 이게 날아갈 거, 움직이긴 움직일 거예요. 움직일 거예요.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을 준 만큼 여기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F의 external 요 힘을 준 만큼 전체적으로 여기에 MA가 되느냐, 이건 안 돼요. 왜? 내가 힘을 준 만큼, 그죠? 힘을 준 만큼 이 안에서 이게 운동 에너지로, 그죠? 그러니까 FS만큼 2분의 1 MV 제곱이 되느냐, 이게 안 된다고요. 실제적으로 해보면. 왜? 이게 이제 안에서 출렁거리잖아요. 그죠? 단단한 물체들은 출렁거림 없이 그냥 내부 에너지 변함이 없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질량 중심 움직이는 2분의 1 MV 제곱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죠? 운동 에너지, 이거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안에서 출렁거리면서 막 안에서 운동을, 이걸 이제 내부 에너지라는데, 내부 에너지. 안에서 일어나는 진동 같은 거. 이 내부 에너지는 따로 계산해 줘야 돼요. 문제에서 여러분들 직접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R자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계적은 동정이 동일하다. 이게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어떤 물체가 날아가다가, 로켓이 날아가다가 중력만 있어요. 그럼 중력만 있는 상태에서는 로켓이 물체가 날아가서 그대로 이렇게 운동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물체가 이게 이제 정상인데, 날아가다가 여기서 폭발을 일으켜요. 폭발. 그러면 잔해가 막 사방으로 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잔해가 튀면서 이렇게 날아오면서 결국은 여기 잔해가 와장창 쏟아지겠죠. 그죠? 근데 이 쏟아지는 요 모든 잔해들 있잖아요. 그죠? 질량 중심을 구해보면은 항상 어느 순간에 잔해들이 이렇게 날아간다 치면은 여기서 질량 중심을 구하면 여기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시간이 유게 되면 잔해들이 질량 중심이 여기에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닿으면 물론 달라지겠지만, 이 정상적으로 날아간다 치면 항상 질량 중심은 이와 같은 포물선 궤적을 그리게 되어 있어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전체 선 운동량은 보존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다 닿으면 항상 폭발이 일어나죠. 그죠? 전기 있는 상태에서 이게 폭발의 사방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사방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요것의 운동량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면 제로겠죠. 그죠? PI는 다 하면은 제로. 왜? 이게 전기에 있으니까. 폭발을 해서 사방으로 튀어나온 운동량을 다 더하면은 그것은 제로. 왜? 처음에 제로였으니까. 그죠? 그걸 설명하는 이유예요. 중력이 없으면 그냥, 그러니까 질량 중심을 따라가는 만약에 파리가 이렇게 쭉 그냥 질량 중심을 따라간다 치면 파리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그냥 파리는 그냥 그대로 날아가는데 이 파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방으로 튀어가는 걸 밖에 안 보여요. 그걸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 풀으면 알겠죠, 그죠? 로켓이 수직으로 고도로 발사되어 고도 1000m, 속도 300m에 도달했을 때 같은 질량을 갖는 세 조각으로 폭발하였다. 이건 이제 중력을 고려를 안 해요. 중력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서 완전 달라지거든요. 폭발 후에 딱 폭발했어요. 그래서 폭발해서 한 조각은 위쪽으로, 그죠? 한 조각 위쪽으로 450m로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고, 또 다른 한 조각은 동쪽으로, 그죠? 오른쪽으로, 레프트로, 이게 X축이죠, 그죠? Y축. 이쪽으로 움직이고 240m를 가요. 240m. 240에 제로 되고, 속도가 V가 240에 제로. 그럼 나머지 한 조각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나머지 한 조각은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모르는지 모르지만 이쪽이든 뭐 이쪽이든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V. 그러면 이제 올라가던 놈이 요 세 개를 벡터로 나눠졌죠. 그죠? 올라가는 질량을 갖다가 M, 위로 올라가는 벡터니까 제로에 300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그죠? 제로에 300.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M, V, 제로는, 그죠? 3M분의 V1, 3M분의 V2, 3M분의 3분의 M분의 V3 이렇게 되겠죠. 그죠? V2, V3.
그래서 V0는 위쪽으로 가니까 제로에 300이겠죠. 그죠? G랑 M이고 3M이고 V1은 이게 450일 거고 그죠? 제로에 450. 요거는 240이 제로 거고 요건 이제 모르고 그죠? VX, V 이제 세 개를 더한 거죠. 그죠? 여기 적은 게 그죠? 그래서 양변이 같아야 되니까 VX는 얼마 되느냐? 마이너스 240이 될 거고 VY는 얼마 되느냐? 450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빵 터졌을 때 쉽죠? 그죠? 중요한 거는 운동량이 보존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운동량 보존. 딴 거 없어요. P 보존밖에 없어요. P의 정의는 뭐였죠? P는 M분였죠. 그죠? 항상 하는 얘기죠.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운동량 보존된다는 거. 나머지는 여러분들은 100타씩 계산하는 거니까 100타씩은 각 성분별로 나눠서 그죠? 이 같은 경우 성분별로 나눠서 이렇게 적으니까 되게 편하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뭐 복잡하게 막 이렇게 IGA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잡부식으로 적는 게 최고로 좋아요. 우리가 X축, Y축, X축, Y축, 우리 포시안의 잡부축이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이제 데카르트가 만들었어요. 카티지안이라는 얘기하는데, 카티지안. 이게 이제 원래 데카르트죠. 그죠? 데카르트에서 유입되고, 그죠? 카티지안. 우리가 이제 어떤 사고를 할 때 굉장히 편리하다고. 우리가 이차 함수를 그린다든지, 이런 함수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인류 역사에서. 이제 사회상 보면은 과학의 발달이 시작 단계가 이런 도형을 갖다가, 그죠? 그리고 도형을 갖다가 이해를 통해서, 그죠?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사고작용이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XY 좌표, 그죠? 함수를 통해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해 못하는, 그러니까 수학을 제대로 안 배운 사람 있죠. 그죠? 수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함수, 이 좌표 평면을 갖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팩터예요. 근데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벡터로 해석해 버리니까 훨씬 더 쉽게 접근하죠. 또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하죠. 그죠? 벡터. 그다음 이제 변형 가능한 게 이거는 좀 뭐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한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어떤 백면을 밀어서 그죠? 백면을 밀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튕겨져 나갈 때 민원님을 갖다 F라고 내가 가는 시간을 갖다가 T라는 거죠. 델타 T라면 F에다가 델타 T를 하려면 내가 여기에 백면에서 받는 충격량이 이게 이제 I라는 얘기죠. 그죠? 이게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인테그랄 100이 그죠? 가해는 힘에다가 시간을 곱해준 게 요 임펄스가 된다는 거예요. 100은 안 움직이죠. 그죠? 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는 시험 문제는 출제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또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제 9-10이 좀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상. 그래도 뭐 여러분들 책에 나오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스프링이 돼 있고 그죠? 이렇게 스프링이 돼 있고 두 개의 물체가 같은 질량이 연결해서 전체 길이가 L인데 만약 이게 이렇게 돼 있고 그죠? 막대기로 돼 있어. 단단한 막대기로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힘을 줘요. 그죠? 힘을 주면은 이 막대기 모양이 그대로 그죠? 형태 그대로 길이가 안 바뀌겠죠. 그죠? 안 바뀐 상태에 이게 이제 움직이게 돼서 내가 이걸 갖다가 델타 X만큼 움직이게 되면은 F의 델타 X만큼 일을 갖다가 해주게 될 거고 그죠? 요게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죠? 힘을 준 만큼 운동 에너지가 바뀐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가운데 스프링이 있어요. 스프링. 단순계수 K는 안 나있지만 K는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단순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밀게 되면은 이게 스프링 압축이 일어난다고. 스프링 압축. 압축이 된 상태에서 KX만큼 압축이 되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 이만큼 압축돼서 치면 그죠? 이게 스프링 줄어들겠죠. 그죠? L에서
L-X만큼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X만큼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요 스프링 탄성에서 이게 이제 KX만큼, 그죠? 이게 M2가 힘을 받겠죠, 그죠? 그럼 여기 받는 힘은 얼마냐? M2에, 지금 책에 넣는데, M2에 A2, F는 MA죠, 그죠? 이게 KX가 된다고. K의 이제 압축된 길이. 그에 비해서 스프링이 이제 L에서 X만큼 지금 줄어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미는 힘이 있죠, 그죠? 그럼 이 물체가 받는 M을 치면은, M의 A는, A1은 내가 오른쪽에서 가해주는 힘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KX가 될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거는 A1하고 A2가 달라요. 처음에는. 왜? 이게 밀 때 X가 작을 때는, 그죠? 이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A2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 그죠? X가 작을 때는 A1은 굉장히 커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런 거 밀리고 나면, 그죠? 밀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압축이 안 되겠죠, 그죠? 그때 이제 맥시멈으로 압축된 상태가 KX가 될 건데, 그러자면 더 이상 모양이 안 바뀐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힘을 계속 준다 치면, F를 갖다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 있죠, 그죠? 요거 똑같아져요, 그때는. 그래서 문제가 좀 복잡해요, 이게. 그래서. 자, 그럴 때, 이제 밀려서 이제 가는 걸 갖다가 계산하면, 이게 밀려서 이제 X1만큼 이게 압축이 되고, 그죠? 요거는 X2만큼 이렇게, X1하고 X2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X1하고 X2가 같다. 그러면 스프링 압축이 안 된 거죠, 그죠? 그 같은 경우는 이 문제 내버리니까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면 이제 이게 X1하고 X2가 다르다고 가정했을 때, 일단 질량 중심의 속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충격량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F의 델타 T. F에다가 시간 델타 T를 곱한 게 전체 질량 2m에다가 전체 운동량이 되겠죠. 전체 운동량. 그러니까 2m에다가 VCM. 그 다음에 이제 델타 T는 충돌에 걸린 시간 델타 T를 계산하면은 이거는 X1하고 X2가 움직이는 요 거리 중간쯤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 X1, X2를 갖다가 요 속력의 평균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될 거고. 질량 중심에서 평균값. 그래서 이 값이 주어질 거고. 그래서 델타 T를 갖다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델타 T를 여기 대입시키면, VCM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제곱해서, 그죠? 2M을 나눠줘서 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구해도 되고, 이게 이제, 델타 X는 2분의 1 AT 제곱으로 해서, 그죠? VCM, AT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도 똑같은 식이 나와요.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간격동 오른쪽에 X2만큼 이동했을 때 제거한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제거한 후 질량 중심에 대한 이게 이제 진동에 의한 에너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탁 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놓잖아요, 그죠? 하고 나서 이제 델타 T를 없애버리잖아요, 그죠? 밀다가. 그럼 어떤 식이 되냐면은 이게 밀린 상태에서 스프링이 팽창하겠죠, 그죠? 더 이상 안 밀게 되면 이게 팽창한다고요. 그럼 이게 스프링이 팽창하고 다시 압축하고 팽창하고, 그러니까 스프링이 질량 중심은 쭉 그냥 가는데 이것들이 팽창하고 압축하고 팽창 압축하면서 이게 쭉 나간다고요. 이 운동을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그죠? 질량 중심 움직이는 2분의 1 MV 제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팽창 압축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동과 관련된 에너지, 이게 이제 질량 중심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운동 에너지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 에너지에서, 내가 전체 가해준 에너지에서 요 진동에 관해서, 그죠? 진동에 관해서 가는 운동 에너지를 빼주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쭉 계산할 수 있는 놈이 좀 식이 복잡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막 시험에도 넣을 수도 없고, 그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그냥 내가 좀 도전해 보고 싶겠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고 아마 이해해도 좀 이해하기는 좀 쉽진 않을 거예요. 역대로 제 뭐 역대로 이걸 갖다가 이해해서 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그죠? 강의도 잘 안 해요. 거의 대부분 빼먹고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아져서 그죠? 충분히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중요한 이제 로켓의 추진력. 이게 이제 로켓이 나가는 거는 제트엔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해서 작용, 반작용으로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반작용. 근데 작용, 반작용은 뭐라 했죠? 이게 운동량 보존이라 했죠. 그죠? 운동량 보존. 뉴턴의 제바선분치 운동량 보존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로켓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로켓이 지금 날아가는 로켓에서 어떤 물질이 이제 분사되겠죠. 그죠? 델타 M. 여러분들 물 로켓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로켓의 본체 무게가 M이에요. 원래 이제 여기 이제 분사하기 전에는 M에다가 지금 델타 M이 있을 거고, 그죠? 여기 이제 어떤 속력 V를 갈 건데, 가다가 요 델타 M이 D로 분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분사되는 속력을 갖다가 VE래요, VE. 그러니까 로켓에서 순수하게, 그죠? 꽁무니에서 쏟아져 나오는 속도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VE가 커지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속력이 증가를 하겠죠. 그죠? 이게 V 플러스 델타 V 막 속력이 증가하겠죠.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그러면 요것의 운동량은, 이것이 이제 처음에 운동량 얼마냐? 요거죠. 그죠? M 플러스 델타 M에다가 속력 V를 갖다 곱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본체, 남아있는 본체 M에다가 V 플러스 델타 V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여러분들 조심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V는 뒤쪽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V인데, 이게 지금 V로 가면서 쏘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것이 이 속도가 되는 거예요. 바깥쪽에서 봤을 때문에. 그죠? 바깥쪽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V 마이너스 V.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V하고 VE가 같으면 어떻게 되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시속 100km 가는 자동차에서 시속 100km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뒤쪽으로 시속 100km 다니면 어떻게 되죠? 바깥쪽에서 보면 정지해 있는 걸 보이잖아요. 똑같은 그 식이에요. 이게. 요식을 그게 나타나요. V 마이너스 V. 그래서 이걸 다 정리를 쭉 하면 정리를 이게 MV 플러스 델타 M의 V 이꼴은 MV M의 델타 V 플러스 델타 M의 V 마이너스 델타 M의 VE가 되겠죠. 그죠? MV 없어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델타 M의 V도 이렇게 없어질 거고, 남는 건 이거만 남겠죠. 그죠? M의 델타 V는 델타 M의 VE가 되겠죠. 그죠?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조심을 해야 돼요. 델타 V는 플러스죠. 그죠? 델타 M은 여기서도 플러스죠. 그죠? 플러스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게 쪼갠 다음에 그죠? 이걸 이제 DM으로 적을 수가 있을 건데 어떤 질량의 변화율을 볼 수가 있을 건데 DM은 이거 뭐가 되냐면은 질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 질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M의 DV 속력 변화는 그죠? DM의 질량의 변화에다가 V인데 질량의 변화력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그럼 이 식을 갖다 다시 고치면 M분의 DM은 이걸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VE분의 1의 DV가 돼요. DV. 따라서 DV는 마이너스 VE의 M분의 DM이 되고 내가 로켓이 이제 처음에 만땅으로 있다가 그죠? 가득 차서 이제 처음 밖에서 처음 이제 양쪽을 다 적분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제로에서 V까지 될 거고 이게 이제 처음 질량 로켓의 질량 이게 나중에 로켓의 질량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앞에 식은 그냥 v 마이너스 vi 처음 속력으로 잡아야 vi를 할게요. vi는 델타 v겠죠, 그죠? 속력 변화는 마이너스 vi에 x분의 dx 꼴이죠, 그죠? 그래서 로그가 된다. 로그에 mi분의 mf가 된다. 따라서 델타 v는 ve의 로그에 이제 마이너스는 뒤집으면 되죠, 그죠? mf분의 mi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로켓의 요 무게비 있잖아요, 그죠? 무게비의 로그 함수에 의해서 이 로켓의 최종적인 속도가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켓을 발사할 때, 요 무게비를 이제 로켓이 이제 이렇게 발사한다 할 때, 이제 분사하고 나면 이 큰 덩어리가 남거든요. 그러면 이게 로켓을 갖다가 떼내버려요. 1단. 그래서 1단 로켓, 그 다음에 이제 2단 로켓, 3단. 쏘고 나면 이만큼 간편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을 점점 줄여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뗄 때는 이제 폭발을 통해서 가속을 얻기도 하는데, 그래서 다단 로켓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단 로켓. 다단 로켓일수록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지거든요. 효율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요 VE, 그죠? 이게 이제 뒤로 분사하는 속력인데, 분사는 요 분사 속력을 갖다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이게 분사 속력이 제일 높은 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온도가 높은 거,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수소를 갖다가 튀우는 게 많이 쓰죠. 숙소 로켓. 액체 로켓이라는데, 대부분의 그러니까 우주를 탐사하는데 굉장히 장거리를 가는 것들은 이 수소 로켓을 쓸 수밖에 없어요. 액체 수소. 액체 수소. 액체 수소. 리퀴드 하이드로젠. 그래서 이제 로켓을 발사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막 김이 많이 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액체 수소 집어넣는다고. 액체 수소하고 액체 산소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그죠? 이게 발사를 해요. 자, 로켓에는 액체 로켓이 있고, 그죠? 고체 로켓이 있는데, 액체 로켓은 이와 같은 이제 분사력이 좋은 대신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폭발 위험해놓고. 불편해요. 열을 채우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체 로켓은 그냥 여러분 알고 일반적인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부분이 하약으로 되어 있고, 그죠? 고체 파우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를 높이는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최근에 많이 쓰는 게 알루미늄을 많이 써요. 알루미늄 가루를 태워서. 알루미늄이 굉장히 연소가 되면 이제 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상태적으로 가볍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굉장히 효율이 좋죠, 그죠? 알루미늄. 그래서 이제 고체 로켓은 주로 군용이라든지, 그죠? 많이 이용되고, 액체 로켓은 상업용이라든지 대륙간 탄도탄이라든지 우주 항공선 같은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구실이에요. 이거 설명한 거고. 그래서 이제 나와 있죠, 그죠? 기본식에서 요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까 n분의 1을 적분하고 로그 함수가 당연히 될 거고, 그죠? 이게 속도가 빠르면 당연히 빠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의 비율이다. mf분의 mi.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의 추진력이 나오는데, 추진력. 여기 이제 포스죠, 그죠? 포스. 앞에 식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m의 델타 v는 ve의 뭐였죠? 델타 m이었죠, 그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양쪽으로 갖다 시간을 댔으면 미분하면 m의 dt의 dp가 되겠죠, 그죠? dv가 vn 일정하고, 그죠? dt의 dm이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f는 ma가 된다고요. 이게 뭐냐면 로켓의 추진력이 된다, 추진력은 무엇을 비례하냐? ve에다가 dt의 dm 물질을 갖다 얼마만큼 내보내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로켓을 발사할 때 물로켓이 나가는 요 F는 무엇에 저장하느냐? 요 뿜어져 놓는 속력에다가 물이 뿜어 놓느냐. 그 다음에 단위 시간에 얼마만큼 뿜어져 놓느냐. 물의 양에서 정해지죠. 아마 여러분들 물로켓 이렇게 발사하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 나갈 때도 굉장히 힘차게 나가지만, 그죠? 물로켓은 좀 달라요. 이게 이제 물로켓은 안에 이제 압력에 의해서 발사되잖아요, 그죠? 압력이 뚝 떨어져서 분사하는 속도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올라가다 금방 그냥 속도가 확 떨어지는데,
일반 로켓은 이게 이제 압력이 아니고 이게 연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 이 추진력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그 물로켓은 조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게 이런 식으로 발사되다 보니까 이게 속력이 그렇게 많이 안 나요. 늘 날아가지는 않고. 대신에 물로켓이 물이 있는 상태에 있죠. 그죠? 압력 유지된 상태에서 맞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로켓의 추진력뿐만 아니고 이제 소방관들이 이제 물을 쏠 때 소방호스를 갖다 꽉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것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욕조에 샤워 꼭지가 그죠? 물을 탁 틀면 어떻게 되죠? 물이 막 이게 막 샤워 꼭지가 물을 탁 틀면 막 사방을 막 튀잖아요. 그죠? 마구잡 움직이고 그죠? 그 왜 그러냐? 물이 나가잖아요. 그죠? 나가는 양에다가 그 다음에 물이 나가는 속력이 있다 치면 DT의 DM이 뿜어지는 양이에요. 그죠? 또 이 곱한 양이 뭐냐면은 요 샤워 꼭지가 받는 힘이 돼요. 그 힘에 의해서 뒤로 반발이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뒤로 도망가겠죠. 그죠? 그래서 막 사방으로 물이 튄다고. 마찬가지로 소방호스를 갖다가 발사할 때도 마찬가지. 여기에 소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의 양에다가 그 다음에 물이 뿜어지는 속력이 있죠. 그죠? 두 개를 곱하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소방호스를 잡아줘야 될 이 소방관들이 지탱해야 될 힘이 된다. 근데 이게 뿜어져 나오는 속력이 한 40인가 한 50 정도 굉장히 세거든요. 속력이 빠른 데다가 이 양이 또 장난이 아니고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 힘이 크기가 한 사람으로서는 지탱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서방에서 물 뿌릴 때 보면은 한 사람이 잡고 있고 그 뒤에서 반드시 한 사람이 이렇게 받쳐줘야 돼요. 한 사람이 잡고서는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다고. 그래서 이거 잡는 그 소방관들을 보면 체중이 거의 한 8, 90kg, 뭐 80kg도 안 되고 요새 소방관들은 이게 굉장히 무거운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이게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들이 소방호스를 잡아야지 가벼운 사람이 그냥 날아가 버린다고.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거든요. 이게 소방호스. 그 다음에 이제 9다시 지금 로켓이 지금 날아오르고 있어요. 3 곱하기 3km, 초속 3km.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을 켜서 지금 V 이그조스트는 얼마냐? 이게 5km예요. 5km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전 질량이 반이 됐을 때 지구에 대한 로켓의 속력은 얼마인가? 중력 가속도는 지금 무시해요. 그래서 델타 V는 얼마? V의 로그의 MF분은 MI지, 그죠? MF가 얼마냐? 처음 질량 2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V의 로그 2가 돼요. V는 얼마? 아까 5죠, 그죠? 5. 그 다음에 로그 2는 이게 뭐 0. 얼마 되겠죠, 그죠? 델타 V 구하고 나면 이제 처음 이제 3 대주면 되겠죠, 그죠? 나중 속력 VF는 처음 속력을 더 대주는 거예요. 이게 로그 2죠, 그죠? 로그 2. 그래서 한 요 정도 된다, 뭐 이렇게. 한 3.5는 더 붙는 셈이에요. 그 다음에 추진력은 얼마가 되는가? 아까 얘기했죠, 그죠? 하고 이 단시간당 이게 되겠죠, 그죠? 추진력 계산이 상대적으로 쉬워요. 이거 말고 이제 예를 같으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헬리콥터 있잖아요, 그죠? 헬리콥터 이렇게 돌면서 이게 정지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헬리콥터 받는 요 질량이 얼마죠? mg가 되겠죠, 그죠? mg만큼 요 공기를 갖다 불어내므로써 이게 뜨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요 불어넣는 공기의 바람의 속력을 갖다가, 그죠? 우리가 V라면 V에다가 그 다음에 단위 시간에 보면은 DT의 DM, 그죠? DT의 DM 이렇게 하면 이게 두 개 같아야 되겠죠. 로켓이 아니고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죠? 뭐 DT의 DM을 또 계산하는 시간 도 복잡하겠지만 또 이게 좀 복잡하지만 또 이런 구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추진력을 갖다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요게 요식.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운동량 보존에서 시작했어요. 운동량 보존. 그죠? 운동량 보존에서 추진력까지 시간 미분하면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요 P가 보존된다. P가 MV다. 이거 알고 있으면 다 되는 문제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